안녕하세요. 주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 주제 교사 인권 침해 왜 이렇게 계속될까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이런 소식 보셨을 겁니다.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하다 폭행당했다. 그리고 그 학생의 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특이 케이스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은 이제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교권을 보호한다는 법도 생겼고 위원회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게임을 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사는 그 학생에게 조용히 말했죠.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잠시 꺼내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학생은 욕설을 퍼붓고 갑자기 의자를 밀었습니다. 교사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팔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겁니다. 이 사례 절대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교사 폭행 사건은 500건이 넘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여교사 대상이었고 심지어 한 달 평균 40건 넘는 악성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교사의 36.6%가 교육활동 침해를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교사 3명 중 1명은 최근 몇 개월 내에 폭언, 민원, 부당 간섭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교사의 72.6%는 교육활동이 전혀 보호받고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요? 있긴 한데 10명 중 9명은 위원회에 접수조차 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오히려 내가 불이익 받을까 두렵다. 이게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말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이 점점 고객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을 일종의 서비스처럼 여기고 교사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 결과 학생이 잘못을 해도 그걸 지도하려는 교사는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줄어들고 모든 책임이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겹치면서 교사들은 고립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54.6%의 교사가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어요. 절반 이상이 교육 현장을 떠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2023년에 교권보호5법이 통과되며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법적 장치는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법이 있다고요? 전혀 체감되지 않아요. 학교는 조용히 넘기길 원하고 교육청은 일단 학생 보호부터 말해요. 교권보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치를 요청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조치 없음. 지도 완료. 소통 중. 피해는 교사가 받는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먼저 교사를 보호하는 법이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학교는 교사를 위한 변호사, 상담사, 행정지원 체계를 갖춰야 하고 부당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개입해줘야 합니다. 둘째, 교사들의 심리적 회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많은 교사들이 회복은커녕 침묵을 택하고 있습니다. 상담받을 시간도 없고 조직 문화도 참아라 쪽이니까요. 셋째, 학부모와의 관계도 바꿔야 합니다. 소통은 일방향 민원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이 되어야 해요.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기도 하니까요. 스승의 날 누가 꽃을 들고 학교를 찾을까요? 지금의 교사들은 꽃보다 보호가 필요합니다. 학생도 중요합니다. 학부모도 소중하죠. 하지만 교사가 무너지면 그 교육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 어디서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일까요? 문화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슈가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바꿔가요. 고맙습니다.